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홍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유튜브를 3번에 걸쳐서 안중근 의사 시리즈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안중근 의사가 과연 지금까지 명사수고 그리고 지략가 전략가의 이런 면모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떤 사상,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동양 최초의 동양평화론이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평소의 구상이 뭐였냐면은 인심결합론.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인심결합론을 190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연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다 그 게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연결이 돼서 동양평화론으로 가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히라이시 고등법원장한테 내가 동양평화론을 저술할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히라이시는 승낙을 했으나 나중에 결국 사형이 빨리 집행이 됐죠. 그래서 동양평화론을 도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조건을 내걸 때 나한테 조금 사형만 좀 늦게 해주면 내가 항소권을 포기한다. 그렇게까지 안중근 의사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알려면은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극동평화론과 대비되는 게 동양평화론이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은 뭐냐면은 극동의 평화가 중국이 너무 서구 열강에 침략을 당하고 중국이 너무 내정이 문란해서 극동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극동의 평화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된다는 게 극동평화론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비판을 하죠. 지금까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아시아에서 총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은 건 일본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조선, 청나라, 러시아, 미국은 일본을 계속 견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고립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가 얘기를 했고, 또 안중근 의사는 우리 국내적으로 러일전쟁이 시작할 때 일본 천황은 러일전쟁만 승리를 하면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러일전쟁이 끝나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가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 황실을 능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또의 극동평화론은 너무 거짓에 가득 찬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사실 안중근 의사의 애언이 다 적중이 됐죠. 1910년 한일합방, 그리고 또 1927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이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서 이미 1909년에 그걸 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동양이란 용어가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동양이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900년 초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 청나라가 동양에서 모든 힘을 청나라에 집중이 돼 있어서, 중국은 뭡니까? 중화주의죠. 중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 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동양평화론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취급한다. 원 오브 댐이라 이거죠. 그리고 동양평화론과 비슷한 게 15년 후에 순원의 대아시아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원의 대아시아주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패도문화와 왕도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다. 패도문화는 서양의 무력과 야욕을 중심으로 한 문화고, 왕도문화는 동양의 도덕과 인의에 근거를 한 왕도문화다. 결국 서양과 동양이 패도문화와 왕도문화가 싸우게 되는데, 우리 아시아가 뭉쳐서 왕도문화가 패도문화를 이겨야 된다는 게 순원의 대아시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15년 전에 이미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얘기를 한 거죠.
동양평화론은 5부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서 서두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론 부분에 전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문답, 복선, 이렇게 이제 5 부분으로 나누는데, 안중근 의사가 완성한 건 동양평화론서하고 전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평화론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세계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판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동서양이 또 싸우고 있다. 거기에서 한국이 피해 국가고 한국은 이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의 독립을 세계사적 흐름에서 소개를 한 거죠. 두 번째 정감입니다. 정감에서는 러일 전쟁을 군사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러일 전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일본이 동정을 받았다. 왜? 일본 천황이 대한 독립을 얘기를 하고, 또 청나라가 일본을 돕고 조선이 일본을 도왔다. 우리는 러일 전쟁을 서양과 동양의 싸움으로 보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고 또 정탐을 해주고 또 물건을 날라줬다. 러일 전쟁이 굉장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공헌을 했는데,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이렇게 탈바꿈을 하더라. 그 내용을 정감 부분에 적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결국 동양평화론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일본이 바뀌어야 된다. 일본 개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서양 여러 나라는 제국주의로 가고 있지만 일본만큼은 제국주의로 가면 안 된다. 왜? 서양은 여러 나라고 또 동양은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려면은 일본을 유시해서 모두가 뭉쳐야 된다. 그런데 일본이 뭉치기는 그냥 다른 나라를, 동양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제시한 게 류순을 청나라에 반환시켜라. 그리고 류순의 동양평화회를 만들어라. 동양평화회는 뭐냐? 은행을 공동으로 쓰고 화폐를 공동으로 만들고 군대를 공동으로 한중일 공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언어도 공동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자. 굉장히 폭넓은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수망이 제창한 EU, EC의 4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걸 안중근 의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주장은 또 하나 이토 히로부미하고 주장가 배치되는 게, 안중근 의사는 정경 분리를 주장을 했죠. 이토 히로부미는 정경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한 극동평화론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재정 경제다. 두 번째 외교다. 세 번째 군대는 경제와 외교가 같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안중근 의사하고 배치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이런 내용일, 일본이 너무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극동평화론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상공업이 발달했다. 조선과 청나라에 비해서. 하지만 일본이 상공을 발달했어도 한국과 일본과 동등한 주권을 인정을 하면은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만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동양평화회에 한국, 청나라, 일본뿐만 아니고 인도, 태국, 베트남이 모여가지고 결국 동양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이런 걸 안중근 의사가 얘기를 했고, 결국 그렇게 되면 동양이 일본의 손아귀에 실질적으로 넘어간다.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인정을 한다. 하지만 각 나라의 주권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 이걸 동양평화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동양평화론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면 어떻게 해가는 게 좋느냐. 수출과 상공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과거 우리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가 각자가 특산물을 만들어내서 서로 자유롭게 교류를, 물물 교환을 하고 교류를 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의 배경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칸트의 영구평화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캐톨릭의 어떤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동양 철학의 순천응인이라는 그런 철학입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뭡니까?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모든 나라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영구 평화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국제 조직을 만들어서 각 나라가 서로 비밀 조약을 만들지 말고 상비군 제도를 두지 말고 그래서 국제 공민법을 확립하면은 영구 평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캐톨릭 신자들 많으시죠? 성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이웃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화. 캐톨릭의 정신이 평화잖아요. 이 캐톨릭에 대해서는 안중근 의사가 과거 프랑스 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감화를 받았던 얘기를 이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의 순천응인사상. 하늘에 순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민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동양 평화를 지키는 척경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종합해 보면 이등 방문을 제거할 그런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등 방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그리고 고종을 폐위시켰다.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동양 평화에 크게 위배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등 방문을 타켓으로 한 거다. 이런 내용이죠. 안중근 의사는 단지 말로만 평화를 실천한 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과거 의병 시절에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 시절에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일본군들을 다수 포로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포로를 죽여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포로를 놓아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로들을 놓아줬는데 그 포로들이 일본 자기 군대에 복귀를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아지트를 공격해서 안중근 의사의 그 독립군이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그 동료들한테는 욕을 먹었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평화정신이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거사를 할 때도 6발을 쏘고 7발 쏘고 한 발을 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 내가 분명히 타켓을 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거 보면은 안중근 의사 하얼빈 거사에서도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박애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입시적으로 조명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교훈은 이런 겁니다. 당시 일본의 대응 방법,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이나 대응 방법은 너무 불공평했다. 왜 그러냐? 명성황후를 시한 일본 자객 48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하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자객들이 일본으로 전부 돌아갔죠.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히로시마 법원과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48명 전원이 무죄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됐죠.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받았지만 이런 걸 보면 너무 일본과 한국에서 일본의 처사가 너무 부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양 평화 정신, 한일 협력하고 비슷한 겁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죠. 지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 공동 경제 공동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이 시점에서 한일 협력 사안으로 몇 가지를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한국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내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고 그 다음에 국가가 독립이 되면 나를 국내에 반송을 해라. 그래서 지금 효창 공원에 가서 안중근 의사의 가면은 있지만 유해가 없어요.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데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일본의 모든 안중근 의사 서류 관련 서류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하면 틀림없이 그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유품, 옷가지며 권총, 물론 이런 유품이 관동 대지진 때 분실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총은 대지진에서 무너지거나 불에 탈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권총, 우덕순 동지의 권총 다 있습니다. 유품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일본 정부가 협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다 들어보셨지만 안중근 의사가 단순한 테러리스트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과거 일본이 외구 침략을 한반도에 720회 했는데 그 외구 침략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 다 테러 집단들이잖아요.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중일전쟁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전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건 완전한 테러 행위입니다.
테러범과 테러 집단이 득실거리는 일본은 테러 국가입니다. 그런 테러 국가 입장에서 한국의 안중근 의사한테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봐주신 4번에 걸쳐서 봐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게 인사드리면서 류순 현장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안중근 의사가 한 말씀을 전하면서 끝낼까 합니다. 문제는 한일협력입니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하여 한 일이니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한일 양국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고맙습니다.